오늘은 위암 발생을 확 높이는 최악의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100세까지 암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시라사와 다쿠지, 일본 의대 교수입니다. 위암 위험을 확 높이는 최악의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과다한 염분 섭취입니다. 아마 이게 또 소금 섭취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소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으신 분들이 또 댓글을 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이 과다한 염분 섭취가 위암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자의 경우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요. 일본인의 암 사망률 1위는 폐암, 2위가 위암이라고 합니다. 매년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일본인의 위암 발병률은 암 중에서도 가장 높다라는 거죠.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장을 많이 먹죠.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하게 간장, 된장, 절임, 젓갈, 건어물 등 염분이 많은 식품들을 섭취를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식은 장수식으로 손꼽히는데, 그 장점이 많은데 한 가지 단점을 굳이 꼽자면은 염분의 섭취량이 많다는 것이 유일한 결점이라는 겁니다. 일본인 한 명당 염분 섭취량은 무려 하루 평균 12g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구의 그 염분 섭취량 크게 웃도는 수치고요. 미국 암연구재단은 암 예방을 위해서 염분 1일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습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먼저 식탁 위에 소금, 간장, 드레싱,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일단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 아무래도 덜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치우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염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식초나 허브, 향신료 등 염분이 없는 재료로 맛을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두부를 드실 때도 간장을 곁들이지 마시고 드시면은 염분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염분 섭취는 위암을 발병을 이제 증가시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비만과 운동도 암의 발병률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쉽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요. 그게 같은 이치예요. 뚱뚱한 사람은 아무래도 비만이고 또 운동이 부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미국 암연구재단에서는 비만이 매년 10만 건 이상의 암을 유발하는데도 암과 비만의 관련성을 아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연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비만은 암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지만, 반면에 비만을 미리 예방하고 체지방을 적절하게 관리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과체중이다, 저도 좀 과체중이긴 한데, 그러면 체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암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와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체중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02년에 미국 암학회가 발표한 암 예방을 위한 식사와 운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생활에 적용하면 좋은 항목들을 발표했는데요. 채소나 과일이 들어간 몸에 좋은 식사를 한다,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평생 동안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알코올은 적당히 섭취한다, 이런 항목들을 발표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 널리 알려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헬스장을 가라 이런 측면보다도 빠르게 걷기나 집안 청소, 살짝 땀이 나는 강도의 운동,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늘려 나가신다면은 생활 운동이 늘어나서 적당한 운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위암을 발병시키는 주된 원인이 염분이라는 거, 그리고
살찐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암과 같은 병에 걸리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소금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하실 분들이 많을 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암 전문의분들 인터뷰하면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금이 우리가 그냥 그 짠맛을 먹는 그게 아니에요. 이 소금을 먹을 때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들잖아요. 그 과정에서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과 뭐 비타민, 뭐 무기질 이런 것들이 다량 소금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몸에 좋은 거예요. 그 미네랄 섭취가 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딴 거를 먹어도 뭐 건강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 소금을 통해서 그런 미네랄 섭취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소금을 드시면은 그 염분의 농도가 낮고 미네랄의 함량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약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이제 소금이 뭐 우리가 뭐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뭐 맛소금 뭐 기타 등등등. 근데 그런 것들이 정제염 같은 경우에 이제 순수 짠맛이에요. 미네랄이 거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진짜 그냥 영양가 없는 소금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맛은 거의 맛만 내는. 그래서 그런 소금들은 섭취를 자제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좋은 소금은 뭐 대체 어떤 소금이냐? 죽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좋은 소금입니다. 죽염은 이제 그 바닷물을 이제 그 소금을 이제 그 대나무통에 넣어서 뭐 이제 몇 번씩 구워서 이제 계속 소금 그걸 가공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짠맛은 더 빠지고 미네랄 뭐 이런 비타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소금 내에서. 그래서 죽염은 다른 이제 소금보다 조금 이제 덜 짠맛이 나죠. 그런 것들이 소금에 그 염분이 빠지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은 뭐 드셔도 이게 소금의 짠맛을 먹는 게 아니고 미네랄 같은 좋은 성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맛소금이라든지 뭐 정제염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그렇게 미네랄 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에 권장할 만한 소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책도 읽어보고 그 암 전문의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 이게 이제 진짜 뭐 맛소금, 정제염 뭐 이런 건지, 뭐 천연에 좋은 소금인지, 천일염 뭐 죽염 뭐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금을 아예 먹지 말자 이거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몸에 소금 필요합니다. 아예 먹지 말자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제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뭐 국이나 찌개를 먹는 문화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젓갈 같은 뭐 김치 같은 이런 것들 통해서 소금 섭취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뭐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 일부러 뭐 나 소금 먹어야지 하고 뭐 국밥에 소금을 넣어서 먹는다든지 이러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